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계엄을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결코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폭풍이 되어 여러분을 이끌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갑니다. 미래로 가는 첫날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변화의 시작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지금 시기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지금 하나에서 반드시 저희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습니다. 어느 젊은 기자 한 분이 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된 이번 탄핵 찬성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날 또 한 주를 시작하면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예, 반갑습니다. 장수복님, 예, 예, 좋은 방송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열정님, 안녕하세요. 감기 유행 중 조심하세요. 아, 감기가 유행이군요. 장수복님, 대표님, 한동훈 대표님의 신당 창당에 길라잡이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정원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보성님, 안녕하세요. 오늘 한 대표님 봉사 쪽 카페에서 사진 찍힌 거 있었는데 얼굴에 살이 조금 오른 거 보고 좋았어요. 한 대표님 끝까지 지지합니다. 예, 제가 요거는 이렇더라 방송에서 하니까 한통령 방송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의 썸네일을 아예 제가 그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저도 반가워 갖고 아이고, 저도 기관지가 원래 좀 약한 편인데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주니키님, 예, 다들 어서 오세요. 예, 인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블루마운틴. 저는 이미 감기로 2주째 고생. 이제야 조금 나아진 듯. 아유, 정말 감기 한 번 걸리면 오래 갑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5년 1월 6일 방송 창당 서면 방송 37번째 한동훈 신당 새정치 즉각 체포 대 절대 수호 두 쪽 난 한남동. 요 사진은 이제 주말 동안에 뭐 무슨 체포를 하느니 마느니 뭐 공수처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한쪽에는 탄핵 찬성 집회를 했고 또 한쪽에는 탄핵 반대 집회 하는 사람이 뭐 즉각 체포해라 절대 수호하자. 그래서 결국은 되게 왜 그 시위를 할 때 차선을 갖다가 뭐 한꺼번에 열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봐서 이렇게 한 차선 한 차선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리잖아요. 결국은 늘리고 사람이 한 10만 명 왔답니다. 양쪽 이렇게 다 합해갖고 한 10만 명.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말 동안에 이 한남동 거기가 마비가 됐다. 차량이 못 지나갔다. 예,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참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하신 거 생각난 김에 예고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정말 최고의 인기 사진. 이게 한동훈 대표가 뭐 봉은사에 있는 그 카페, 봉은사 근처에 카페겠죠. 음, 봉은사 근처면은 뭐야? 뭐 코엑스 그쪽 아닌가요? 예, 코엑스 이쪽 그 뒤편이 봉은사 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카페에서 그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갖고 엄마 나 한동훈 봤다 이렇게 해갖고 카톡에 한 사진이 이게 사진 이제 두 개고요. 하나는 주문하는 사진이 있고 또 하나는 약간 멀리서 좀 이렇게 그 주문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고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얼굴에 좀 살이 좀 오른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예. 좀 안마에도 전쟁통에서 약간 좀 빠져 있으니까 살이 좀 오른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건강해 보여 갖고. 예, 이 얘기는 이제 한통령 방송에서 8시 30분부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서정호님, 한 대표님 사진 보니 마음 설렙니다. 설렘. 정말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 말이에요. 예, 엄마나 한동훈 봐서 설렙니다. 예. 한편 걱정됩니다. 또 얼마나 달려들어 뜯을지 걱정됩니다. 예, 우리가 좀 지켜야겠다. 예, 최봉선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최봉선님. 보성님, 대표님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사실 경호원 한 명 데리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걱정. 예, 저도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예, 누가 좀 경호를, 워낙 요즘 세상이 험해갖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예, 붐타운 캣님, 돌아온 한동훈. 어쨌든 간에 중순으로는 들어올 거다. 그렇게 뭐 1월 말까지 가진 않을 거다. 1월 15일 전후로 해서 돌아올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 시작하기 전에 드리는 말씀.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 죽이려는 수구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또 국힘 당계 논란을 통해 드러난 한동훈 대표를 끌어들이는 세력이 있다. 그래서 좀 잘 좀 구분해서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쪽난 그 상황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두쪽난 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음. 자, 그 시작하기 전에 또 중요한 얘기. 헌신과 희생으로 시작된 다시 한번 한동훈 천막당 우리 함께해요. 그 지금 현재 뭐야 여러분 그 채창해 보시면 채창 위에 이렇게 보이시죠? 고정 댓글이
고정 댓글로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 보시면서 나중에 해야지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하신 분은 이거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뭐 두 번, 세 번 할 필요는 없어요. 꼭 이렇게 그 서명 운동에 좀 참여를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이제 방송을 보면 어디 있느냐 하면 커뮤니티에 가면 있습니다. 이렇더라 채널과 한동영 채널에 커뮤니티에 그 한동훈 신당 포스터 맨 첫째 줄에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URL 치고 들어가면 바로 구글 형식.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영상이 있잖아요. 영상에 그 한통령이라는 로고가 있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또 첫째 줄에 더보기란에 파랗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URL을 치고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 양식이 나옵니다. 그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 제가 필리핀에 있다고 그래갖고 뭐 이걸 치면은 뭐 필리핀으로 정보 유출이 되고 제가 뭐 개인 정보를 팔아갖고 돈을 벌고 그런 유언비어에 절대 속지 마시라. 이거 만든 거는 서울에서 만든 거고요. 예. 거기 뭐 개인 정보 팔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서정훈님 건의가 제일 무서워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김성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꾸벅 예. 어제 제가 그 방송에 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보니까 한 2시간 40분짜리 방송이더라고요. 꽤 예, 길게 했는데 그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 한동훈 대표 얘기는 이제 그 한동영 방송에서 하고 지금 결국은 그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일주일. 근데 그 일주일이 오늘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패한 거죠. 예. 공수처가 뭐 체포한다 큰 소리를 갖다 막 쳤지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수처가 이거 좀 약간 정치질 하는 것 같다. 쇼하는 것 같다. 그렇게 뭐 대통령 체포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데 이거 너무 좀 쇼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제가 만원빵 했잖아요. 대통령 못 잡는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나오는 거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갖고 대통령을 끌어내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만원빵 했는데 결국 맞췄습니다. 근데 만원빵을 해도 이겨도 소용이 없어. 돈은 안 들어. 어쨌든 간에. 자, 그래갖고 오늘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젯밤에 그 9시경, 그러니까 밤 9시경이죠. 원래 밤에는 집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뭐 오밤중에는 못하고, 그러니까 일몰이 되면은 뭐 집행을 못하고 뭐 이런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낮에 집행을 뭐 이렇게 해야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간에 예. 여기 보면 이제 처장이 아니라 이제 차장 밑에 차장이 났잖아요. 뭐라고 그랬느냐? 어젯밤 9시경 경찰 국수본에 윤석열 체포영장 지휘를 위임했다. 그러니까 하루 남겨놓고 위임했다는 거예요. 오늘이 그 만기인데 유효기간이 끝나는 건데 어젯밤 9시면 이제 하루 남겨놓고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자, 지금 그 이유가 뭐냐? 그 관제에서 그 정도로 강한 저항이 있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다. 예? 생각보다 엄청나게 저항이 세더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체포를 못 해갖고 경찰한테 그 체포권을 위임하다. 경찰 보고 잡아오라는 거지. 하루 남겨놓고. 그러니 욕을 안 먹겠습니까? 이 공수처라는 데가 이게 태생부터가 그 문재인 시절에 정치적으로 이게 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치질을 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보세요. 그전까지는 공수처 얘기를 갖다가 누가 했습니까? 그 공수처장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게 이제 실패로 돌아가니까 슬쩍 자기 밑에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차장을 갖다가 해갖고 네가 얘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이 공수처가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좀 문제가 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잘한 거는 내가 갖고 가고 애매한 거는 이제 아랫사람 보고 야 네가 좀 막아봐. 뭐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이 태도 자체가 참 아이러니하다. 자, 그전까지는 이 공수처장이 아예 그냥 언론 앞에 나와서 얼굴을 까면서 뭐 무슨 뭐 체포를 할 거니 어쨌거니 뭐 체포영장을 갖다가 발부를 뭐 이렇게 받았느니 저렇게 받았느니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역사 기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남는단 말이죠. 뭐 MBC가 됐건 KBS가 영상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언론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서 찾든지 찾을 수가 있는 그런 겁니다. 자, 그 과거에 불과 일주일 전에만 해도 뭐라고 그랬느냐? 그 오동훈이 이분이 이제 처장입니다. 대빵이죠. 자, 영장 신청 발부했고 법원에서 발부 받았고 그다음에 체포영장, 수사영장 이렇게 해갖고 결국은 끌어낼 거다. 청와대 가서 잡아오겠다. 용산 가서 잡아오겠다.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말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그 자세한 그 내역을 이순영이 누구냐면 서부지법에 원래 이거 편법으로다가 영장 청구한 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내란죄에 관해서 영장 청구가 들어간 건데 내란죄는 이게 서부지법에서 다루는 게 아닙니다. 내란죄는 중앙법원에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청구하려면 원래는 중앙지법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앙지법은 이게 턱이 높다고 그랬어요. 영장을 잘 안 내준다고 좀 까다롭다. 그래서 막 오동훈이 서치를 하고 이렇게 영장 쇼핑이죠, 일종의. 그런데 이 영장 판사가요, 그 지법마다 이렇게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3명 정도 있어갖고 내일 당직을 서요. 이렇게 당직을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요. 그러니까 이 이순영이 당직할 때를 기다린 거야. 오동훈이 왜 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나머지 다 이거 성분 조사를 했겠지.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한테 하면은 영장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 이순영이 당직 쓰는 날을 기다린 거예요. 오동훈이. 그래갖고 그것도 서부지법에서. 그러면 왜 그 사람은 이순영을 기다렸을까? 오동훈은 이 내역을 보니까 이게 또 참 이런 생각은 좀 안 하고 싶은데 역시 또 뭐예요? 72년생이고 고향이 어디라고요? 전라북도야. 무주 출생이래. 전라북도 무주 출생. 전주 상산고를 나왔대. 여러분 상산고 잘 아시죠? 그래도 상산고 아직까지는 뭐 똑똑한 애들이 가는 게 그래도 전주 그러면 상산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북 출신이고 그다음에 전주 상산고를 나와갖고 서울법대 사법연수 28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부장판사를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목할 게 뭐냐?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다. 우리법 연구회는 누구예요? 지난 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무려 480명을 갖다가 좌빨이죠. 우리법 연구회 정말 좌빨 중에 좌빨입니다. 480명을 우리법 연구회 출신으로 해갖고 법원에다가 대못질을 쳤다. 근데 이게 하급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 부장급, 부장급 그다음에 이사급을 갖다가 타겟으로 해갖고 460명을 갖다가 대못질. 그러니까 밑에서 아무리 뭐를 해도 위에서 다 커트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 수 없게 그렇게 구조를 짜놨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정치질을 한 거죠. 영장 발부받는 것부터 정치질을 했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갔는데
그 팀을 갖다가 150명을 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30명은 경찰, 그다음에 한 30명은 검사, 그 공수처에 소속 검사들. 그래갖고 멋있게 쳐들어갔는데 뭐 1차, 2차, 3차 이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하루 남겨놓고 경찰한테 잡아와라. 그런데 잡아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 다 넘기느냐? 그게 아니야. 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 구차는 거는 그 경찰을 시키고 쉽게 해서 구차는 거는 아래 애들 시키고 노른자위는 지가 먹다는 거야. 공수처가 먹겠다는 거야. 이런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잡아오라는 걸 갖다가 뭐 경찰에다가 시키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해야지. 마치 자기가 잡아갖고 뭐 영웅을 갖다가 만들겠다, 자기가 영웅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서 그게 안 되니까, 야, 경찰이 좀 잡아라.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기자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왜 경찰로 넘겼습니까? 예? 그 체포영장 그 집행을 갖다가 왜 경찰로 넘겼습니까? 그랬더니 그 공수처 답변이 뭐냐? 경호처에 강한정 그렇게까 막 200명씩 막 스크랍을 짜고 그럴 줄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또 질문합니다. 아니 국민들은 다 예상했는데요. 그 정도 스크랍 짜고 저항하리라는 건 그게 쉽지 아니라는 건 다 예상했는데 더 전략을 치밀하게 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답은 뭐냐? 공수처의 답은 그래도 저희는 협조를 기대했다. 정말 아니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또 기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이렇게 넘길 바에야 그럼 아예 처음부터 그 일주일 시간이 있을 때 경찰한테 그 영장 집행을 맡기지 왜 너희가 설쳤느냐? 그랬더니 또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막을 걸 예상 못했다. 굉장히 속 터지는 얘기만 하고. 근데 또 세번에 아니 그러면 역량이 없다. 너희 무능하다. 그런 걸 갖다가 인정하는 거냐? 그랬더니만은 또 얘기만 200명이 스크럽 짜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가냐? 정말 이게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무능을 갖다가 그대로 그냥 스스로 자인한 그런 결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 콩이와 보리아님, 예, 반갑습니다. 선라이즈님, 예, 반갑습니다. 4월도 보궐선거 후에 보내야죠. 예, 올바른 보수 후보 내야죠. 예.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가 창당을 해야 이게 답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공수처라는 거는 뭡니까? 이게 완전 그 태생 자체가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없다가 이게 보니까 2021년에 생겼더라고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21년에 공수처라는 거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그거는 뭡니까? 뭐 검찰을 좀 약화시키고 검찰의 힘을 좀 빼고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수독처럼 쓰려고 공수처라는 조직을 갖다가 만든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 칼로 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갖고 이게 좀 정치적인 태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정치질을 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죠? 호주 대사. 그 호주 대사를 갖다가 우리 총성구매에서 뭐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때 공수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저 사람이 수사 대상인데 왜 보내냐? 이게 정치질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2주 만에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그 한 번도 소환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아직 부를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하고 또 호주가 있으면은 왜 호주에 가 있냐? 그 사람 수사 대상인데 이렇게 또 정치질을 하고 그게 공수처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공수처가 그 오래 살아남지 못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 자체 태생 자체가 이게 정치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공수처에서도 정치질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게 단순한 정치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범죄당에 의해서 공수처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만든 사람이, 예? 쉽게 얘기하면은 창조주가, 만든 사람이 범죄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와서는 만든 사람이 또 뭐 없애겠다. 이렇게 좀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 태생이 이러다 보니까 이 겁박을 당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게, 이 사람 관계에 있어서 누가 그 밥 먹자고 그러면 한 두 번 생각하고 나가셔야 돼요. 괜히 밥 먹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밥 먹자는 게. 예. 자, 지금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그 윤종근이라고 그 원내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느냐. 공수처장에 대한 최후의 통첩이다. 명 걸고 재집행하지면 법적 책임을 물어가. 법적 책임이 뭐죠? 그냥 무용론 제기 아니에요, 지금. 2021년 1월에 출범했는데, 이거 우리가 잘 써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못하네. 무능하네. 예, 그래갖고 없애겠다는 거잖아. 법적 책임을 물은다는 건 그냥 공수처를 갖다가 그냥 공수처법 없애버려 갖고 그냥 원상회복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제가 오늘 썸네일에서 그 얘기한 대로 나라는 어쨌든 이 일주일 동안 뭐 공수처가 뭐 영장을 집행하느니 체포를 하느니 어째느니 저째느니 이렇게 쇼를 부르면서 이게 나타난 현상들이 뭐냐? 지금 한국은 완전히 패가 걸려 있다. 예, 이렇게 완전히 분열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열이라는 게 정말 이거는 정말 뭐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나쁜 놈들인 거예요. 예,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나쁜 놈인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국민을 갖다가 단합시키고 화합시키고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뽑아갖고 국회의원을 시켰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국민을 단합시키는 게 아니라 분열을 갖다가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왜 자기의 유익에 의해서 이리 찍고 저리 찍고 지금 그러고 있다. 지금 40명이 국힘에서 그 40명이 한남동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이 사진인데요. 아주 이것 때문에 또 오늘 또 우리의 뭐죠? 폴더장이 또 나오는 바람에 많이 이쪽에서는 좀 공분을 했는데 자, 40명이 윤 관저 앞에 집결했답니다. 자, 명단을 보면 윤상현, 조배석, 박대출, 장동혁, 김석기, 김정재, 이만희, 이미자. 자, 그래서 지금 주장한 게 뭐냐? 자, 나경원. 요새 나경원이 계속 끼더라고요. 여기에 뭐가 있나 봐. 자, 나경원이 뭐 대한민국 법치를 갖다가 무너뜨렸다. 김기현, 불법적인 영장이다. 당연히 무효다. 근데 아이러니는 뭐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세 사람은 판사 출신이에요. 나경원 판사 출신, 김기현 판사 출신, 장동혁 판사 출신. 이게 원래 영장이라는 게 이제 판사가 발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유효하게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효하게 집행이 어쨌든 발부는 했잖아. 어떤 상황이 과정은 어떻게 겼든 간에 판사가 발부를 했으면 그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이러니하게 지금 판사 출신 3명이 한남동에 가갖고 데모를 하는 거야. 시위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불법적인 여행이다. 이거 영장 무효다. 그다음에 대한민국 법치를 뭐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야. 참 판사 세상에서 보면 굉장히 웃길 것 같습니다. 공여버리님 범죄당의 꼼수 만발에 지들이 빠져드는 듯. 예. 아이고 제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밉상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는데 권성동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내란죄를 뭐 분리하느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느냐. 여기 지금 이 장면인데 이게 권성동이 얘기하는 그 장면인데 여기도 또 나경원이 껴있어. 김기현 옆에도 나경원이 껴있었잖아요. 한남동 앞에서. 여기도 또 권성동이 그런 기자회견했고 말도 안 된다. 왜 내란죄를 이거 분리해내느냐. 이렇게 하는데 또 나경원이 지그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정말 요새 나경원이 왜 이렇게 많이 끼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맨 앞줄에 아주 잘 보이는 쪽에 이렇게 껴있어서 참 궁금하다. 무슨 생각으로 열심히 저렇게 쫓아다닐까. 서정원님 얘기는 나경원 서울시장이 꿈이다. 그래서 지금 눈도장 찍은 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게 탄핵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게 먹히겠지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면 먹히겠지만 아니 탄핵이 만약에 받아들여지고 그냥 바로 쫓겨나가 갖고 그러면 오히려 그 옆에 있었다는 게 큰 흠이 되지 않을까요? 저간 이 사람도 베팅을 한 건가? 윤통한테 베팅을 한 건가? 보성이 나경원 호주 사업 계획했다는데 의심이 되고 명태균 황금폰도 의심합니다. 이게 또 나경원이 또 호주 산업에 뭐가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 예. 아, 부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부사님. 예, 또 처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반갑습니다. 계엄당 연놈들, 예, 가관이네, 또라이들, 장동혁, 저자빠진, 예, 기억하자. 우리가 배신자는 꼭 좀 기억을 합시다. 예,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KK님,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정말 대안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약간 좀 이상한 게 지금 기사 나오는 거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긴 지금 40명이 관저에 모였다. 한남동에. 그리고 또 김기현하고 또 4명이 있잖아요. 4명은 또 윤통을 갖다가 만나고 왔대요. 그러니까 의원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의원들이 이렇게 40여 명 이제 밖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외라는 게 배지는 없지만 그런 뭐 김웅 같은 그런 사람도 왔다는 거예요. 뭐 물론 뭐 이철 뭐 이런 사람 왔겠죠. 근데 이제 김기현을 비롯해갖고 이제 네 명이 또 직접 들어가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만나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나와서 또 기자 인터뷰를 하고 뭐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반면에 약간 지금 좀 국힘 내부도 좀 낌새가 좀 애매한 게 자, 이 장면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게 요 파트는 누구로 봐야 되는 거야? 권성동 파트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권성동의 어떤 의지. 그런데 그러면 당대표 권영세의 스탠스는 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기사가 이렇게 나왔네요. 권영세에 대해서는. 자, 윤석열 관저간 의원들 지도부는 오히려 거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국회의 의원 40여 명 유흥 관저로 직결했는데 그랬더니 고영세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당 차원에서 한 게 아니다. 추가로 얘기할 부분이 없다. 쟤네들하고 나를 갖다가 엮지 말아다오. 뭐 이런 느낌으로 지금 인터뷰를 했거든요. 야, 요거 참 애매하다. 이거 가능성이 두 개인데요. 이게 한 편인데 그러니까 측에서 권성동하고 권영세가 그러니까 가능성을 두 가지를 가져야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권영세하고 권성대는 한 편이야. 한 편인데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40명이 갔다는 걸 공식으로 그냥 당 차원에서 갔다 그러면 완전 극우로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극우로 찍히지 않기 위해서 야 너희들은 일단 가.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을게. 이게 당 차원에서 한 건 아니라고 얘기할게. 이렇게 서로 밀약을 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나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권영세를 갖다가 당대표로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권성동하고 뭔가 이면 합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결국 제가 예를 든 게 그거잖아요. 권성동이 뭐 MBN 예능에 나와갖고 자기가 꿈이 뭐냐, 당대표 돼갖고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면 합의 중에 가장 중요한 합의는 뭐예요? 네가 당대표는 하고 당을 갖다 주도하고 네가 총선을 갖다가 대선을 이끌고 그리고 후보는 권영세 나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밀어줘. 그럼 내가 대통령 되면 너 또 뭐 국무총리를 주든지 뭘 주든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면 합의라는 건 그런 걸 이면 합의라고 그러는 우리가 뭐 진짜는 모르죠.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자, 그렇게 맨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막상 당대표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그 라인을 보면은 이렇게 자기 라인 사람들 나름대로 세웠잖아요. 뭐 최고위원이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막상 이렇게 조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어서 두 번째 가능성은 생각이 바뀌어갖고 아니 내가 당대표인데 그러면 내 밥그릇을 내가 챙겨야지 하고서 약간 지금 딴 생각을 품은 게 아닌가. 이게 또 하나의 가능성이다. 사람이 왜 우리 조상님들 말씀은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뭐 틀린 게 없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갈 때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영세가 당대표 되기 전과 당대표 된 다음이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쌩 까고 있는 거 아니냐. 걔네들은요, 걔네들 하는 거 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당 차원에서 한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이렇게. 좀 뭔가 차별화를 두려는 듯한 그런 근데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국힘에서 누가 나오든 안 됩니다.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홍준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나름대로 그 홍준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좀 다르다. 예.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참 안타까운 게 사람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뭐 그런 거를 철저하게 아주 어느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청렴이나 어떤 정직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썼냐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지만 씨가 그 아들 뭐야 좀 늦게 결혼해 갖고 왜 그 여성분이 와이프가 제가 변호사로 들었거든요. 나이 차이도 좀 난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 박지만 씨가 사실 박지만 씨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대를 살아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는 그 형의 친구예요. 형의 친구가 박지만 씨입니다. 예. 그 정도로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다리 건너면 좀 알만한 그런 분이신데 젊었을 때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무슨 뭐 마약을 투여해 갖고 그게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아마 그것 때문에 뭐 감옥에도 갔다 오고 뭐 그랬던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막 이렇게 본인이 막 괴롭고 그래갖고 막 인생을 방황할 때 그 변호사분이 지금 이제 현재 그 와이프죠. 변호사분이 박지만 씨를 찾아와 갖고 그렇게 갖고 좀 이렇게 돌보면서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결혼을 할 생각을 하고 그 여성분이 결혼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박지만 씨를 케어링을 했다. 그런데 또 다행히 그 사이에 지금 제가 아들이 둘인 것까지 기억한데 그 이후에 또 낳나요? 예. 어쨌든 그 아들이 둘 이상입니다. 제가 둘까지는 기억을 해. 예. 근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조카잖아요. 그 조카를 너무너무 예뻐했다. 예. 그때는 어렸을 거 아니에요, 조카가. 예.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냥 끊었다는 거예요. 그 보고 싶은 조카도 안 보고.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지 마라. 왜? 걔네들이 뭐 찾아오고 그러면 또 너를 갖다가 부추겨 갖고 어떻게 그 뭐 딴지를 걸어 갖고 또 엮어 갖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애매하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정직하고 근처를 갖다가 청렴했던. 근데 정말 박근혜 대통령도 그 최순실 씨를 통해서 그 사단이 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서전 2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걸 읽어보면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꿈에도 생각을 못 했대. 예. 그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대. 그리고 그 자기가 이렇게 들은 얘기를 믿지를 않았대요. 이제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최순실 씨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검찰 조사를 구체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뭐 증거도 내놓고 자료도 내놓고 그래 갖고 그때 알았다는 거야. 그 팩트를 갖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최순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걸 보고 그때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또 섭섭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왜 이렇게 법정에 이렇게 같이 서는 그 장면이 그건 뭐 사진에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재판을 하면서 법정에 같이 서는 이 장면이 있는데 그 최현실 씨가 눈을 한 번도 안 마주치더라. 예. 아니 그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한 번도 자기가 잘못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무관하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한 번도 하질 않더라. 법정에서. 그래서 그냥 그때 내가 마음을 접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접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박근혜 대통령 생각만 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저는 이런 법은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도 왜냐하면 이제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사도 감옥을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사가 감옥을 안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판사는 왜 재판을 잘못하면 왜 감옥을 안 가죠? 여러분 혹시 기억난 분 계십니까? 판사가 재판을 잘못했다고 해서 판사가 감옥에 갔다. 혹시 그런 분 기억하십니까? 정말 내가 평생 살아도요, 기억을 못 하겠어요. 아니, 판사가 무슨 치외법관입니까? 판사가 신입니까? 아니, 판사는 잘못에, 자기가 판단을 잘못하고 재판을, 당연히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판사가 무슨 신이냐? 판사도 인간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 뭐야? 이재명 그 봐준, 그런 친구처럼, 만약에 그게 나중에 드러나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 벌을 받고 그 판결을 굳게 했어요. 여러분 그 옛날에 이 판사에 대한 그 유명한 스토리가 뭐냐면 이게 아마 거기 탈무드에 나오나 그럴 거예요. 어떤 왕이요. 그 옛날에는 그 뭐야 그 재판관도 이게 대대로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봉건 시대에는 그냥 자기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면은 그 아들도 구두 수선공 이렇게 이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직업에 이렇게 그게 좀 이렇게 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이면 아들도 재판관인 거야. 자,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아버지 재판관이 판결을 갖다가 굽게 했어. 그러니까 뭐 뇌물을 받고 뭘 했건 판결을 갖다가 정당한 판결이 아니라 그 이제 엉뚱한 그러니까 뭐 이재명 봐주듯이 그렇게 판결을 갖다가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그 사람을 죽였느냐? 가죽을 벗겨라. 그래갖고 그 사람의 가죽을 아버지의 그 판사 아버지의 가죽을 벗겨갖고 그를 갖다가 딱 말렸대요. 그 다음에 그 왜 판사들이 재판하는 그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 의자에다가 그 아버지 가죽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방석처럼 방석처럼 아버지 가죽을 갖다가 딱 깔아갖고 그 아들을 거기 앉힌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그 왕이 네가 판결을 할 때 그 가죽 벗긴 그 아버지의 그거를 갖다가 그 뭐 방석처럼 이렇게 맨날 깔고 앉으면서 판결할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네 아버지 가죽을 기억해 갖고 절대 너는 네 아버지처럼 무슨 뇌물을 받거나 뭘 어떻게 해 갖고 판결을 갖다가 굽게 하지 마라. 너는 정당한 판결을 해라. 항상 네가 여기 재판장에 앉을 때는 그 가죽 위에 앉을 때는 그거를 갖다가 생각하고 그다음에 판결을 해라.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 판사들도 뭔가 판결을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가죽은 못 지금 뭐 왕권이 아니니까 가죽은 못 벗기더라도 아니 거기에 해당되는 뭐 징역 10 년이나 징역 20 년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아유 정말. 아. 정말 제가 반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신영 말씀하신 대로 유영아, 유영아 씨예요, 유영아 씨. 예. 그 유영아만 믿지 마시고 이렇게 썼는데 저는 그 유영아 씨를 갖다가요. 그 좋게 봤어요. 예. 왜 좋게 봤느냐? 아이고 열정님 아이고 이름까지 기억하시네. 맞아. 서양희 변호사. 예. 서양희 변호사. 예. 참 그분도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면 박지만 씨를 만난 히스토리를 물어보면 참 그 보통 분은 아니시다. 이렇게. 저는 그 유영하 변호사가 굉장히 무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제 5 년간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인제 그 대통령 시절에 변호인으로 나선 거죠. 왜 다들 변호를 안 하겠다고 그렇게 도망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유영하 변호사 그다음에 도태우 변호사 이런 분들이 그 인제 변호인단 이렇게 구성해 갖고 막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옥에 감옥에 들어갈 때도 거의 한 5년 있었잖아요. 5년 동안 뭐 일 주일에 한 번 두 번 계속 하면서 뭐 편지 뭐 그런 거 해 갖고 또 나중에 뭐 우리가 그 책도 내고 가세연에서 그 화보집도 한번 내지 않았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을 갖다 쫙 모아 갖고 한번 화보집도 내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 직접 쓴 어떤 그 뭐 자서전 형식의 그런 책도 두 권 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 갖고 사실 그게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든 거거든요. 어떻게 그 5년 동안 이미 어떻게 보면 끈떨어진 대통령인 거죠. 아무 힘도 없고 아니 앞으로 좀 희망이 있으면 그래도 뭐 '잘 되면 내가 한 자리 받으리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다 끈떨어지고 그런 사람을 야 5년 동안 저렇게 계속 일 주일에 한두 번 찾아가 갖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리고 항상 물어보면요. 그렇게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 유영하 변호사가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항상 얘기하는 게 그냥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렇게 "허락한 말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말을 아꼈단 말이에요. 정말 완전 반전 중의 반전이 저는 유영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에 그 한동훈 대표 그거 이 사건이 막 일어나면서 그 "쥐새끼 쥐새끼를 색출해야 된다." 이게 유영하 씨의 얘기 아니었습니까? 발언이 쥐새끼. 혹시 그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영상을 봤거든요. 그 유영하가 막 악을 쓰면서 유영하 씨가 또 입이 이렇게 크지가 않아요. 아시겠지만 입이 작아. 그 작은 입을 갖다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쥐새끼를 색출해야 된다든지 막 이렇게 해 갖고 쌍욕을 하면서 그 하는 영상을 봤는데 정말 내 인생의 그 반전 중에 하나가 유영하였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그냥 천하에 얌전하고 천하에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 말수도 별로 없고 굉장히 점잖고 이렇게 보였던 사람이 어떻게 배지를 한번 달고 나서 한동훈을 갖다가 쫓아내는데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을 다 색출을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악을 쓰고 그럴 수 있는지 정말 아직 그런 반전이 없습니다, 제 인생에. 예. 그래서 야 역시 정말 그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 저희 조상님들의 말이 정말 맞구나. 사람은 정말 오랜 기간을 좀 이렇게 지내 보면서 이렇게 겪어 봐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유영하 정말 반전 중의 반전이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그 홍준표가 얘기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 때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박근혜 그 뭐야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안 모인다고 정말 자기 그 동생, 자기 조카까지 다 끊어가면서 그렇게 아주 모질게 그 대통령직을 갖다 수행하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변에 뭐 나중에 이제 일 터졌을 때 뭐 하니까 뭐 바빠서 안 되고 시간이 없어서 안 되고 제가 뭐 로펌의 대표이사를 맡으니 제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다 나와요. 그 자서전에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거절하더라. 그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홍준표 말에 의하면 이번엔 다르다는 거지. 왜? 이번에는 뭡니까? 이게 맑은 물이 아니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흐린 물인 거야. 맑은 물이 아니라 흐린 물이에요. 물고기가 잘 살 수 있는 먹을 게 많은 플랑크톤이 많은 그런 흐린 물이다. 그러니까 뭐야 아직도 먹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뭐 40명의 의원이 때로 몰려가고 김기현이 나서고 나경원이 나서고 권성동이 나서고 지금 결상전을 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예. 신여왕님,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사실은 그 유영아는요, 저는 능력이 있어서 공천받았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그때 비대위원장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의 그 달성구 있잖아요. 거기 지금 대구 달성구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를 갖다가 경선을 안 시켰어요. 그냥 전략 공천이다 그래갖고 딱 그냥 유영아 단독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랬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 그, 그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직접 방문해갖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얘기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 한동훈 대표하고.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로 많이 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이게 선거 중이니까 선거의 여왕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의 여왕의 노하우를 주로 많이 들었다. 그분이 많이 걱정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뭐 악수를 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막 붕대 싸매면서 한동훈 손도 봤잖아요. 뭐 여기 하도 이렇게 하고 막 긁히고 막 이러잖아. 사보면 그 뭐야 그 뭐 여자들 반지에 긁히기도 하고 또 손톱이 좀 길 수 있으니까 손톱에 긁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 데일밴드 받치고 막 이런 우리가 상처난 손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악수는 뭐 어떻게 해라. 그다음에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차에 꼭 김밥을 갖다가 주문해 갖고 그냥 이동 중에 김밥을 조금씩이라도 먹어야 견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줬다는 거야. 한동훈 대표한테. 사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단수 공천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가 잘나서 그럴 줄 알고 이 쥐새끼들을 색출해야 된다. 그 조그만 입을 이렇게 벌리면서 아글아글 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 인생의 반전 중에 정말 이런 반전이었구나. 예.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예. 저건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왜 우리나라는 민심이 이렇게 두동강이 났을까? 예? 지금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 두쪽난 한담론이다. 이게 결국 대한민국이 두 쪽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한쪽은 뭐 즉각 체포하라. 이런 쪽이고 한쪽은 절대 못 잡아간다. 이런 쪽 아닙니까? 그 기준은 뭐예요? 결국 윤건이가 기준이 돼서 윤건이를 갖다가 지켜야 된다. 윤건이를 못 잡아가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체포를 해야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여러분 좀 잘 좀 생각을 해봅시다.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두 쪽 난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은요. 결국은 윤건이하고 이재명이 제공한 겁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이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워낙 뭐 계엄이 그 위중하기 때문에 이게 부각되는 게 지금 윤건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된다. 자, 오늘도 지금 겁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겁박을 했느냐? 자, 이재명이 경호처 지휘 요거 묵살 질섭하게 제2의 내란 행위니까 책임 물어야 또 탄핵을 시키겠다는 상목을 갖다가 또 박찬대 경호처장, 차장, 본부장 직위 해지 않으면 합당한 조치 취할 것. 이게 뭐예요?
결국 또 탄핵시키겠다는 거지.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최대한 뭐 해갖고 뭐 고발을 예고하고 또 줄탄핵을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대행 탄핵 두고 타이틀이 그거야. 대대행 대행도 아니고 이제 대대야. 그러면 최상목이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가 3번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대대행 탄핵 또 이렇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의 목적은 뭐예요? 줄탄핵을 시켜갖고 빨리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게 대한민국을 지금 이렇게 완전히 갈라놓은 건 누구냐? 결국은 윤건이하고 이재명이다. 이걸 꼭 잊지 마시라. 예. 그렇게 해서 둘 다, 우리는 둘 다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 제강상 이 그림을 갖다가 보여드리잖아요. 왜 우리가 이쪽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저쪽도 바람직하지 못하느냐? 이게 극우가 기성을 부리면요, 결국은 우리 어떻게 되느냐? 히틀러 나라가 되는 겁니다. 히틀러. 여러분, 그 제1차 세계전, 2차 세계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하시잖아요. 예? 그 히틀러의 그 세치혀로, 괴벨스의 세치혀로 그렇게 해갖고 선동하고 완전 극우 아닙니까? 독일의 민족이 가장 우수한데 그 우수한 민족을 갖다가 왜 우수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건 유태인 때문이다. 이 강교한 유태인 놈들 때문이다. 그래서 그 화살을 갖다가 유태인을 갖다가 희생양으로 삼아갖고 유태인을 갖다가 수백만 명을 갖다가 바로 학살해는 어떤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계속 이런 식으로 국힘이 가면 국힘은 이미 자통당에 먹혔다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극우가 됐어요. 자, 반면에 그러면 극좌도 우리가 없애야 된다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극좌도 척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막 줄탄핵을 시켜갖고 대한민국을 갖다가 무정부 상태로 만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 공수처도 없다는. 공수처를 갖다가 자기 손발 때문에 만들었고 이제는 와서는 손발 역할을 못하니까 공수처를 갖다가 없애겠다고 또 위협을 하고 아니 이게 뭐 엿장수맘입니까? 예, 필요하면 그냥 휙각 만들어갖고 자기 쫄다고 삼았다가 쫄다고가 이 역할을 잘 못하네. 그럼 또 휙각 없애갖고 다 쳐내가고 뭐 이겁니까 지금? 우리는 한동훈 대표로 결집을 해서 한동훈 대표가 신당을 반드시 만들어갖고 이 중도층 그리고 우리의 전통적인 보수와 중도우파 중도좌파 이걸 제가 이제 그래프를 오늘 발표된 그 그래프를 갖다 하나 한동영 방송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의 지금 유일한 대안은 뭐냐? 결국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한동훈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갖고 이 난국을 갖다가 극우도 쳐내고 극좌도 쳐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을 갖다가 보존하고 재건하는 그 플랜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빨리 가네. 8시 33분. 자, 그래서 제가 그 예고편을 말씀드렸죠. 그 예고편은 뭐냐? 우리가 그렇게도 그리던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사진에 찍혔습니다. 엄마, 엄마하고 바로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 그 사진을 딱 찍는 순간에 얼마나 기뻤을까? 엄마, 한동훈 봤어. 한동훈 봤습니다. 라고 찍은 사진. 이게 뭐 엄마만 기뻐했겠습니까? 본인만 기뻐했겠습니까? 대한민국 온 국민이 이 사진 한 장에 흥분했다. 그래서 잠시 후 5분 후에는 한통용 방송에서 우리 의 가슴을 설레게 만든 말 엄마 나 한동훈 봤다. 이 말 엄마 나 한동훈 봤다. 너무나 영광이죠 정말. 이럴 때 한동훈을 갖다가 본다는 게. 자, 그래서 이 우리의 그 희망은 정말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신당을 창당해 갖고 중도와 우리 전통적인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신당 창당을 해서 한동훈의 새 정치를 우리는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잠시 알리고 한통령 넘어가겠습니다. 예. 11월 10일 날 제가 특별 방송 했다고 그랬습니다. 김건희 여사 분석 1시간 15분. 그리고 11월 16일 날은 한동훈 대표와 그 지지자들 분석 1시간 45분. 이렇게 여러분 보시고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또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다라 방송을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계좌로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서순자님, 이경숙님, 오두막님, 김영애님, 노재권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넘버홀릭님, 2회, 캔님, 모나리자님 감사합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믿음 1등계 신명자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구독원 기업은행 계좌로 서수사님이 5만원, 이경숙님이 5만원 이렇게 해서 특별히 감사의 표시를 드립니다. 그리고 넘버올릭 님이 또 슈퍼챗으로 5만원, 5만원, 10만원 그래서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채널, 이렇더라 채널. 네. 자, 여러분께서 써주신 글을 제가 여기서 뭐 다는 못 읽더라도 제가 항상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글은 항상 다 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BDS님, 아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절대 다수다. 서울 수도권은 50% 이상이 윤 대통령 계엄 정당하고 탄핵 반대하는 의견이 대다수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영 방송에서 최근에 여론조사 한 게 있거든요. 예. 서정원님, 오동훈 좌파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총선 기간에도 이 공수처라는 것 자체가 분위기가 좌파인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오동훈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도와줬어요. 민주당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선라이즈님, 이리저리 시간을 끌어봐야 구정 지나고 입춘되면 민심이 바뀌지. 민심은 변덕 들어서 앞으로 해괴망측한 짓거리들 발각되면 또 뒤집어진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원래 그 인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항상 인기 그러면 조용필, 가왕이라고 하는 조용필. 조용필이 인기는 뭐냐? 안개와 같다.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다 사라지더라. 이렇게 정말 인기라는 게 안개 같고 무지개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근데 또 아이러니는 뭐냐?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은 공통점이 그 인기를 먹고 살아야 된다. 정말 그 아이러니죠. 아이고 나경원 얘기도 많이 써주셨네. 예. KK님 극우 중독 극자 자 저들이 만든 프레임 자유대한민국은 찐 애국자가 필요합니다. 네. 신영이 대통령 꿈도 꾸지 마세요 권성동. 본인이 욕심이 있는 것 같아. 예. 아니 뭐 예능에 나와서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은 예, 예능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만 4명. 그 지만 씨. 그렇구나. 2명까지는 내가 기억했는데 또 2명을 더 낳군요. 그러고 보면 참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이 대단하세요. 예. 요즘 그 웬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가 4명 낳는 가족이 드물잖아요. 참 대단하십니다. 예. 정말 여러분도 그 유영아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겠지만 그렇습니다. 김동연 판사, 바른국장님,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될 판사 나중에 김영원 판사, 위준교사 무죄 판결을 내서 말이 됩니까? 신영이 이 사진만 봐도 진짜 설레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제가 한통영 방송으로 넘어가도록 8시 40분. 예. 자, 이렇게 또 1시간 동안 함께 참여해서 감사드리고요. 자, 5분 후에 한통영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